안녕하세요. 라워입니다. 이제 무한매수법 카페를 운영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카페를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 글들을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카페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봤자 저는 신경만 쓰이고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카페가 있었으면 하는 요청은 많았었지만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무한매수법 카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라오어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카페 이름이 굉장히 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생긴 무한매수법 카페가 먼저 무한매수법이라는 이름을 선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운영자분 닉네임이 무한매수법이며 2020년 12월 18일에 카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아기가 있어서 이런 카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기존의 무한매수법 카페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새로 찾는 분이 보시기에는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카페 등급도 최고 등급인 숲 등급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100개가 넘는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대형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페 중간에 뜨는 이제 광고 배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넣은 게 아니라 네이버가 그냥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네이버로 기록이 되고 있고 저는 카페에서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카페에서 다양한 글을 읽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무한배수법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한매수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를 분할해 놓고 이제 하루에는 하루치만 매수를 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법 자체가 변동성이 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세배 레버리지 ETF를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당한 목표에서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매수법이지만 오늘은 방법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은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한 연 20% 정도의 수익률 정도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얻고 있는 수익률은 연 25%에서 30% 사이 정도입니다. 책을 쓸 때는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무한매수법을 공격할 때 말씀하신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연 25% 정도면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즐겁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대로 무한매수법 카페에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한매수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걱정을 무한매수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걱정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ETF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한매수법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시각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터지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ETF 구조상으로 유동 공급자라고 하는 LP가 적정 가격으로 되돌려주기는 하지만 만약에 1초 안에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썩 좋지 않은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카페에서 이미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카페 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기본 스탠스는 ETF라서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하지만 의외로 허들이 조금 있어서 그 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허들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쉽다는 게 왜 허들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규칙 자체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헛소리라고 웃음을 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현금을 남겨놓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매수법을 처음 시작하면 첫날에 이제 무려 97.5% 정도의 현금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이 있으면 그만큼 해서 조금만큼만 사용을 하고 현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다 보면 자꾸 옛날 버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매수법을 하기로 약속했었던 남은 현금을 자꾸 다른 데다가 이렇게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한매수법이 변동성을 역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반드시 이제 우상향한 종목이라고 해도 스파이 같이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는 ETF 종목으로는 무한매수법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할 수는 있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변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배 레버리지 ETF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로는 사실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이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녹는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상패나 청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오버해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이미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허들들을 넘어서 무한매수법에 다다르기 자체가 일단은 조금 힘들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무한매수법을 하지 않는 것이 나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고수인 사람인데요. 무한매수법 자체가 사실 아주 초고수의 영역을 뛰어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가보신 결과로는 상위 한 5%에서 이제 10% 정도를 포진한다는 것을 이제 각자 모두가 알게 돼가지고요. 주식을 아예 해본 적도 없는 분도 한 1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규칙대로만 따라하시면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위 1%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방법은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초고수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한매수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동성을 못 견디시는 사람인데요. 경험해보지 않다가 세배 레버리지를 해보시면은 그 변동성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변동성은 무조건 경험을 중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한매수법 자체가 인간은 저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드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한매수법 자체가 세배 레버리지 ETF를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횡보장에 이렇게 녹는다고 표현하시는 그 세배 레버리지 맞고요. 1배가 전고점에 도달한다고 해도 세배 레버리지는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카페에 인증해 오던 수익률 현황인데요. 매수 중간에 마이너스 20% 정도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흔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무한매수법은 변동성을 역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한매수법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너무 쉬운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런 수치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생긴다고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손절을 하는 모습까지도 다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제가 마이너스 600만 원을 손절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을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멘탈이 나갔을 때 하는 행동으로는 첫 번째는 매수를 약속했었던 계획에서 그냥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 하루 매수액보다 또 반대로 이제 몇 배로 더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혹시나 이 이상 더 떨어질까봐 이제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한매수법 자체가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나의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을 이제 다시 발현하시게 된다면 무한매수법을 알기 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조건 무슨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이 무조건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식은 일단 예금이 아니죠. 그래서 하물며 예금조차도 사실 은행이 망해서 뱅크런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주식 자체가 확률 게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익절과 손절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확률로 익절을 노리는 것이 주식 투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매수법은 약 95%의 확률로 분할 매수를 하는 중간에 이제 수익을 보고 익절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5% 확률로 시드가 모두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 또한 모두 규칙으로 일단 정해놓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손절 또한 무한매수법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정말 운이 없는 경우는 처음부터 손절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한매수법을 오래 하시면 반드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안전마진이란 게 뭐냐면 아무리 손절해도 원금 이상의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법은 상위 5%에서 10% 정도의 등수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99%가 만약에 모두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급격한 하락장에서는 무한매수법도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닷컴 붕괴나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역사적인 시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 세계 수많은 헤지펀드 회사들도 이제 모든 전략들이 다 박살나던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매수법도 당연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고 하신다면 사실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세상에 닷컴 버블이 와도 뭐 리만 사태가 와도 무조건 극복 가능한 방법론이 나한테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를 과체적화라고 하고, 물론 과체적화 저도 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미래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엄살이 심하신 분인데요. 그냥 내가 제일 힘들어요. 누구보다 타인보다 내가 제일 힘들고 과거보다 지금의 내가 제일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매 하락장마다 뭐 이번만큼은 다르다, 큰일 났다, 이번만큼은 역사적인 하락장이다, 뭐 무한매수법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매우 무한매수법이 박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S&P 500 차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옛날부터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GME 사태 때문에 헤지펀드 회사가 몇 개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보유한 주식들을 다 팔아야 한대요.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델타 변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대폭락이 다시 온다라고 이제 겁을 먹었던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연준이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큰일 났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시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진다고 이제 지표가 나왔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헝다그룹 사태인데요.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랑 비슷하다고 또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또 시기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죠?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테이퍼링도 빨리 하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한다는 소문으로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된 최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마다 이제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실제로 하락장이 있을 때마다 카페에 적혀 있었던 글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큰일 났다고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힘들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올해 가장 큰 하락장일 것만 같고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또 큰일 날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하락장이 뭐 올해 2월과 9월에 비해서 훨씬 약한 하락장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 2월하고 9월이 훨씬 더 좀 더 심한 하락장이었었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의 나가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무한매수법은 중간 과정의 손해까지도 모두 무난한 진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무한매수법은 중간 과정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는 흔하게 있는 일이고요. 분할 매수한 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고요. 또 소진되는 시점에서 손절하는 것도 무한매수법의 큰 계획 중에 하나고요. 잉여 현금으로 또 영업법을 하는 것도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무한매수법을 표현하는 가장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